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혼자 딸을 키우는 40대입니다. 저는 시댁과 반대하는 결혼을 하였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술 좋아하고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저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할 수도 없었어요.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했지요. 아버지는 대학을 보내줄 능력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제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홀로 살아야 하는 부담감에 동생과 매를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열심히 했어요. 성인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할 계획이었기에 단 얼마라도 벌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알바를 하던 중 같은 곳에서 일을 하던 대학생 오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가 이직을 하고도 가끔씩 안부를 묻던 서로 아는 사이로만 지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런 걸 신경 쓸 틈도 없었고 그런 감정조차 제게는 사치였거든요. 그 오빠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그 오빠는 훗날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절 그냥 아는 동생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동생과 저는 아버지에게 독립을 해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다 작은 반지하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동생 역시 대학은 가지 못했고 취업을 했으며 저 역시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우리뿐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던 알바는 20살이 되고 나서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그 알바를 그만두고 8년이 지나고 제가 다니던 문구 관련 매장에서 그때 그 오빠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빌딩 숲 사이에 있던 사무용품 전문 문구 매장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사무실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곳이라서 근처 직원들이 많이 왔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어느 분이 아는 척을 해서 보니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은 취직을 해서 그 근처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었고 한두 번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만나다 우리는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저는 동생을 결혼시키고 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지라 고민이 되었지만 그때의 제 솔직한 마음은 언제 이런 사람이 제게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동생과는 남편이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우리 셋은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결혼을 하면 셋이 살자는 소리도 우스갯소리처럼 하면서 친해졌었네요. 동생은 제가 프로포즈를 받은 걸 알고는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을 때 저의 가정 환경이 너무 걱정되어 남편에게 몇 번을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라고 했고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 인성상 받아줄 거라고 제 모습을 보면 허락을 해줄 거라며 걱정 말라고 하면서 절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시댁은 중산층이었습니다. 서울의 40평대 아파트였고 시어머니의 성격이 고스란히 보이는 정갈한 인테리어에 공무원이신 시아버지, 교사인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고는 당신의 아들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저와 직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묻고 싶은 말도 있었고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있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현재 연락을 안 하고 살고 동생과 둘이 산다고 하던데요. 네, 동생과 지금 둘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 말로는 결혼하면 처제 될 사람도 같이 살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아, 그게 나는 반대예요.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이성의 처형제와 같이 사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그건 오빠의 생각이고
저와 동생은 같이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교양 있는 말투로 제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셨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품위 있고 이성적인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별다른 말도 없으셨지만 저와 눈 마주침도 하지 않으려고 하셨고 식사를 하시고 곧장 서재로 볼 일이 있다고 들어가셔서 제가 갈 때나 되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당신의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어머님께서 기다리는 커피숍으로 갔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님은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나는 이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대단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가정 환경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가씨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 가정 환경이 아가씨의 탓은 아니니까. 하지만 아가씨 처음 봤을 때 아가씨 표정만 봐도 난 아가씨의 성격이 보이더라고요. 난 밝은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좋고 행복한 기억과 행복한 모습을 한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아가씨 어깨는 너무나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아가씨는 너무 예쁜 사람이지만 우리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머님의 말씀은 헤어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최대한 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리저리 돌려서 말은 하셨지만 결론은 부모 없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학력도 딸리고 악만 남은 제가 싫으셨던 겁니다. 어머님은 저희 그런 면이 보이셨던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은 제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게 욕심이었던 걸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빠르게 생각을 하였고 짧게 대답을 드렸어요. 어머님, 전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입장에선 저의 환경에 달갑지 않으실 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대답을 듣던 어머님은 인상만 찌푸리고 나가버리시더군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남편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끝까지 절 반기지 않으셨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준비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의 결혼 이후 시부모님은 남편과는 연락을 하곤 했지만 제게는 따로 연락을 주지 않으시고 제 연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는 여행을 가신다면서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우리도 여행을 가자고 명절 안 지내도 되는 좋은 시댁 만난 거라고 제가 속상해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시부모님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제가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혼자 지내던 동생이 퇴근을 하고 혼자 집에 가던 중 치안을 만나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치안이 덮치는 순간 앞에서 사람이 나타나 화를 면했지만 겁을 잔뜩 먹어서는 조금 더 밝고 깔끔한 동네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사를 가기까지의 얼마간은 저희 집에 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은 남편이 직접 주도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제 동생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남편이었거든요. 사실 어머님과 한 약속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어머님보다도 제 동생이 더욱더 걱정이 되었기에 집을 구하는 동안만이라도 동생을 데리고 있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와는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과는 자주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제 동생이 집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돌아오는 주말은 남편의 지방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집에 들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동생이 집에 와 있는 걸 모르시는 줄 알고 동생에게 어머님이 오신다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잠시 후 어머님이 오셨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시고는 다짜고짜 제 뺨을 정말 세게 후려치시더군요. 없이 산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너, 네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잊었니? 나랑 다른 약속은 하나도 안 했어. 오로지 딱 하나. 내가 이 집에서 네 동생이랑 같이 사는 거 안 된다고 했더니 너 뭐랬어? 같이 안 산다며. 같이 안 산다고 해놓고 결국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너희 거지 같은 식구들 다 끌어들일 거니? 우리 아들이 왜 네 동생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데? 말해봐. 말해보라고.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너무나 놀라서 눈물도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놀란 마음을 애써 부여잡으며 동생에게 사정이 생겨서 잠시만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약속은 네가 먼저 어긴 거야. 나 원망할 생각하지 마. 내가 꼭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킨다. 처음부터 헤어지라는 내 말에 결혼한다며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너 이런 애라는 걸. 어머님은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고 저는 혼이 나간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집살이가 시작되더군요. 어머님은 수시로 저를 불러 청소를 시키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없을 때만 그랬어요. 남편은 알 리도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설날에는 어머님이 음식 재료를 잔뜩 준비하셔서 종일 허리가 부서져라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거둔다고 거들었지만 아버님께서 바둑을 함께 두자고 부르시거나 어머님께서 뭐 좀 사와라 하면 심부름을 시켰고 그렇게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님의 폭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어머님은 절 끊임없이 힘들게 하셨어요. 저 혼자 떨어져 나가라고 이혼을 하라고 그러셨던 거였겠지요. 참다 제가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결혼 1년 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에 말도 안 된다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도 들지 않았기에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찾아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을 포함해서 다 말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시달림에 원형 탈모까지 왔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때였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혹시나 나중에 어머님이 또 그러시면 녹음을 해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또 녹음을 하려고 하니 타이밍이 참.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녹음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시아버지의 생신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예상치 못한 일로 회사에서 일이 늦어진다면서 저 먼저 시댁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 아무래도 자신이 늦게 끝나게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시댁에 가게 된다며 아버님 케이크는 자신이 사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했다더군요. 물론 아버님 생신 전 주말에 이미 함께 식사는 했지만 생신 당일이라서 찾아뵈려고 했거든요. 혼자 시댁에 가려니 막연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면서부터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 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 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처리해야 했던 업무가 딜레이 되어서 다음날로 미루어졌더라고요. 그 덕에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다고 만나서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중간에 만나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이내 문이 열려 들어가려는데 대뜸 걸레가 날아듭니다. 그리곤 야, 너는 지금 오니? 남편 늦게 온다고 너도 늦게 올 참이었어? 네 남편 오기 전에 얼른 청소나 해. 그렇게 현관을 보지도 않고 윽박을 치는 어머님은 아무 반응이 없자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며 현관을 쳐다보셨고 당신께서 던진 걸레에 맞고 서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같이 왔냐고 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시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했는데 한편으론 잘 됐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양면성을 남편이 알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어머님에게 지게 무슨 짓이냐고 쏘아대었고 어머님은 어차피 들킨 김에 어머님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서운함을 폭발하듯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들, 나야말로 서운해. 너, 내가 쟤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쨌는 줄 아니? 내가 쟤한테 분명히 알아듣게 이야기했어.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충분히 알아듣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제가 어쨌는 줄 아니?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결혼하겠다고 하더라. 너 내가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가난한 거? 못 배운 거? 뭐 그런 거 어쩔 수 있겠니? 지 복인걸.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마음 넓게 생각해서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어. 그런데 동생 하나 있다는데 다 큰 성인 여자를 네가 데리고 산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 있을 때도 쟤한테 그러지 않았니?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런데 결국에 지 동생을 집에 끌어들여서 살더라. 지금도 같이 살지? 그게 뭐야. 결국엔 날 기만한 거잖아. 제 속이 얼마나 시커먼데? 결혼을 하고 제가 먼저 나한테 살갑게 굴길 하디? 어디 전화를 먼저 하긴 하디? 안 그래도 미운데 살가운 거 하나 없어. 그래서 내가 가정환경 그러는 거야. 지가 사랑을 못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겠어? 어차피 잘 됐어. 네가 결정해. 엄마인지 쟤인지. 난 앞으로 쟤 보고 살고 싶지는 않다. 어머님의 한마디는 제 마음에 비수가 되어 내리꽂혔고 아버님은 막말하는 어머님을 막아세우면서도 남편에게 네가 이해하라고. 네 엄마가 딸 같은 며느리 얻어서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던 기대가 많아서 그렇다며 어머님을 두둔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제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베풀 줄도 모르고 먼저 다가가는 성격도 아니고 살가운 성격도 아니에요. 어머님하고 따랐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저를 미워한 걸 알아서인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저를 미워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도 남편도 너무나 힘든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자상한 어머님의 이면을 보게 된 그날 정말 충격이 큰 것 같더군요. 그 일이 있고 보름 뒤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제게 미안하던 동생이 제 임신 사실을 알고는 저 대신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냐며 자신이 저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어머님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면서 절 보듬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알렸지만 어머님은 저희와 절연을 선언했고 남편 역시 그런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하고는 더 이상의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돌이 되던 해 동생이 결혼하겠다면서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는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체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냥 조금 잘 사는 중산층인 우리 시부모님도 나를 벌레 취급하는데 동생이 저와 같은 취급을 당할까 그랬어요. 동생은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좋은 분이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 역시 좋은 분들인 줄 알았던 어머님이 결혼을 하고 돌변한치라 솔직히 동생의 시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실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동생의 상견례를 하던 날 부모님 대신 저와 남편이 나갔고 예비 제부 쪽에선 부모님과 여동생, 남동생이 나왔습니다.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제게 어린 나이에 나이 차이도 많지 않은 동생을 데리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으로 대단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어머니의 트라우마로 잔뜩 겁먹었던지라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책맞게 울음이 터졌고 그런 절 보고 동생도 울었습니다. 그런 저희 자매를 보고 온 사돈 어른께선 자매 둘이 그간 고생이 많았나 보다고 동생 걱정은 말라고 며느리가 딸이 될 순 없지만 며느리도 당신의 자식이다 생각하며 잘 보듬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기만 했어요. 동생은 한마디로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을 친정삼아 명절이면 왔고 동생의 시부모님께서는 철마다 귀한 음식을 저에게 보내어 주시며 저에게 마치 사돈 대하듯이 참으로 감사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동생의 시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면서도 당신들의 며느리임에도 사랑 한번 제대로 주지 않은 자신의 부모가 원망스러운 듯 한 번씩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야 핏줄 하나 안 섞였지만 30년간 사랑만 받고 살았던 남편인데 저로 인해 이대로 천륜이 끊어지면 안 된다 싶어 남편에게 먼저 부모님께 연락을 해보고 아이를 데리고 다녀와 보라고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남편은 얼마 뒤 어머님에게 연락을 했고 어머님 역시 그런 아들을 기다렸는지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종종 딸과 함께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 사정도 동생이 부잣집에 시집간 일도 알게 되셨고 동생이 시부모님께서 선물을 보내오시면 우리가 먹기 양이 많아 남편이 시댁에 갈 때면 나눠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왕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어머님과 불편함은 어쩔 수 없었지만 아이도 있으니 가끔씩 찾아뵈며 인사 정도는 하면서 그렇게 지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은퇴하고 차린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 한순간에 집도 차도 있는 재산도 모두 날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 있던 시누이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던 때였고 제 딸이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한순간에 갈 곳이 없어지게 되었고 결국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딱히 제 눈치를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제게 막대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집이 너무 좁지 않니? 우리가 5 식구인데 32평은 좀 좁은 것 같구나. 평생을 큰 집에서 살아서 그런가. 어머님, 안 그래도 그이가 저기 사동이 평수가 40평대라고 그쪽으로 이사를 갈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돈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우선 대출을 더 받고 저도 일을 할까 해요. 네가 일을 한다고? 그럼 애는?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집에 어머님도 계시니 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오고 난 뒤에 제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만 조금 봐주시면 제가 살림에 보탬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말에 어머님은 들고 있던 컵을 요란하게 내려놓으시고는 너 지금 우리 집이 망했다고 내가 너희 집에 무슨 가정부로 보모로 들어온 줄 아니? 뭐? 일을 할 테니 애를 보라고? 왜? 아주 나보고 밥까지 하라고 하지 그러냐? 지금 네가 내가 누군지 잊고 내가 오냐 오냐 했더니 지금 이러는 거야? 네 동생 부잣집에 시집갔다며? 동생 보고 집 하나 해달라고 해. 우리 아들이 네 동생 걷어 산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쪽 사돈이 널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한다며? 어머님의 말에 그간 참았던 화가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잠깐 동안 동생 데리고 산다면서 갖은 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동생한테 아니 동생이 시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려고 하다니요. 너무 화가 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그 말에 눈이 벌개져서는 지금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군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오더군요. 어머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울면서 당신께서 이 집에 언제 사신다며 제가 어머님에게 애나 보고 살림을 하라고 했다며 절 매도하셨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제게는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어머님 방에서 1시간이 넘게 있다 거실로 남은 남편은 어머님의 말이 사실이냐고 제게 물었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신 혼자 일해서 우리 5 식구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이제 애도 곧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아버님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일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아이를 케어해야 하니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애 보고 살림하라고 한 거 맞네? 아, 너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아, 왜 그래 똑같이. 내가 예전에 엄마한테 실망했듯이 내가 너한테도 똑같이 실망해야겠어? 뭐라고? 그럼 이렇게 계속 여기서 당신 월급 쪼개가면서 5 식구가 살아? 어머님이 일하신대? 아버님이 일하신대? 여보, 그러지 말고 처제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뭐라고? 뭘? 아니,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야? 처제가 당신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매번 뭘 못해줘서 안달인데 처제네서 처제 아이 낳았다고 성수 쪽에 건물 하나 줬다며. 거기 상가 하나만 아버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될까? 편의점이라도 하실까 하는데 사실 아버지가 편의점 일 하신다고 하는 것도 난 솔직히 그래. 그래도 어쩌겠어. 당신께서도 뭐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순간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과 그게 누구의 생각인지도 너무 뻔해서 돈을 버셔야겠다고? 그러면 경비라도 하시라고 해. 내가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부탁을 해?
그것도 내가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하시라고. 그 목 좋은 곳을 그냥 달라고? 그 순간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셔서는 뭐? 경비? 너 말 다 했니? 너희 아버지 평생 펜만 잡던 사람이야. 라며 다시 한번 제 머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저도 눈이 돌아 양손으로 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어머니를 바닥으로 내쳤고 그렇게 어머님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지자 남편은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도저히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어졌거든요. 남편만은 믿었는데 남편마저 시부모님 편에 서게 되면서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 저는 못된 며느리, 못된 아내가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이혼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아무래도 제가 경제력이 없어서 양육권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장의 이혼보다는 조금만 참고 우선 일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일을 하려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아이를 맡기는 게 본인을 부려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여 출퇴근하면서 아이는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동생이 선뜻 그렇게 해준다고 하였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 합의 이혼이 되지 않았고 양육권을 주지 못하겠다는 남편과의 싸움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제부가 아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도 받았고 양육권도 가져왔습니다. 저의 이혼 소식에 동생의 시부모님은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저를 당신들 사시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끔 하셨습니다. 사실 거절을 하고 혼자서 알아서 살고 싶었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혼자선 키울 수 없었기에 눈 딱 감고 동생네 시부모님께서 마련해준 동생네와 가까운 집에서 아이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집 근처에서 부동산을 열어 일을 하고 있고 동생 시부모님 주변 건물 계약과 관련해서는 모두 제게 관리를 맡기셔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분들이고 정말 마음까지도 부자인 그런 분들이시라는 걸 겪어볼수록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전 염치도 없이 그런 분들이 베풀어준 은혜 그냥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차곡차곡 모두 다 갚아야죠. 이런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동생에게 빌부터 산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를 위해서 눈 딱 감고 호의를 받기로 했어요. 다 갚아줄 날이 올까 싶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갚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저와 같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하는 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이 아이에게 맞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라서 아이는 매달 왕래를 하면서 지내기는 합니다. 그나마 제게 위안은 제 동생만은 남편과 시부모님께 한없이 사랑받고 살고 있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겠네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살면 제 인생에도 볕들 날은 오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